그 하다못해 샴푸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 슬기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타입이죠? 뭐 피부를 제가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네. 정확히 확인은 안 되겠지만 약간 지성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지성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기름기가 좀 많은?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실까. 얼굴 피부에 비추어 볼 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 얼굴에 네. 좀 기름이 좀 네. 있는. 되게 느낌이에요. 이제 그 피지선은 모낭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피지 분비가 있는 곳은 다 머리카락이 솜털이라도 있는 곳들이게 돼요. 그래서 가슴 네. 사람 몸에서는 이제 가슴부터 등까지 네. 있죠. 근데 제일 심하게 머리가 많은 부분이 음. 그러니까 뭐 모발이 많은 부분이 머리고 네. 그러니까 피지 분비도 머리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기름지다 그러면 머리는 더 기름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번들거리는구나. 네. 네. 친구랑 손잡고 아까 그 말씀드린 친구랑 손잡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형식으로 이제 샴푸를 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지 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염증이 잘 생기고 그 염증은 모낭에 이제 있는 피지선에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모낭에 반드시 영향을 주니까요. 네네. 그런 게 생기지 않게 이제 피지 배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각질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아하. 각질이 막고 있으면 피지 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 뭐 그 안에 피지 안에는 되게 먹을 게 많거든요. 영양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네.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모낭충 이런 애들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염증을 잘 일으키죠. 모낭충. 네, 한국 분들이 복합성 피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는 많은데 수분은 적은. 그래서 건조한. 그래서 뭐 기름기는 많은데 이렇게 입가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허옇게 일어나시고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복합성이라서 피지 분비가 많으면 잘 씻어줘야 되는데 또 자주 씻으면 더 건조해지거든요. 네네. 제가 하루에 머리를 2번을 감아요. 그렇죠. 2번 지성이면 2번 이상 감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씻어야 되니까 감고 네. 또 자기 전에 뭐 발랐으니까? 안 발라요 요즘에는. 그거 거의 안 발랐는데. 네, 왜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탈모가 진행되는 것 때문에 제가 요즘에 머리 모두 안 바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또 저녁 때 이제 퇴근해 집에 올 때 자기 전에 또 한 번 감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원래 머리는 뭐 이틀에 한 번만 감아라. 그러니까 그 샴푸 횟수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료를 할 때요. 네.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한 번 감은 게 나은 분도 있고 뭐 이틀에 한 번, 36시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걸러서 아침에 감고 다음 날 저녁에 감고 이런 식으로 감아야 되는 분도 있고 하루에 2번 감아야 되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두피 상황을 봐서 건조함과 뭐 아니면 그 기름진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분이 생활 환경도 중요하죠. 땀이 많이 난다든지 오염이 많이 나는 오염이 많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아닌 경우 그다음에 머리에 뭐 바르시는 분들 뭐 아니신 분들 이런 것들 고려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병원에 와서 그렇게 이제 샴푸법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적인 어떤 치료는 어떤 류의 치료를 하게 되나요? 보통 이제 몸에서 생긴 문제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기 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몸 전체가 노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탈모와 관련 있는 장기들의 조기 노화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고요. 대개 이제 신장 그다음에 뭐 폐, 그다음에 간, 네. 뭐 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게 돼요. 술 그래서 담배네. 뭐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건강 상태, 그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걸 개선시켜드리는 침 치료. 보통 크게 그렇게 2가지가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있는 이제 그분의 특성에 맞는 방법들을 하나씩 추가하게 되죠. 그러면 총 3가지 형태로 이제 나뉘게 될 텐데 네. 신장이나 폐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탕약 처방과
그다음에 혈액 순환을 돕는 침 치료, 그다음에 이제 특성이 맞는 맞춤형 치료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이제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개인들이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아까 전에 뭐 샴푸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아까 편지 쓴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유익한 생활. 안 이게 될 것 같은데. 뭐 교과서적인 건데요. 네. 바른 생활은 이제 그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먹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 네, 그 사람이 이제 주행성 동물이고 네. 야행성이 아니라 네네. 그다음에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 모두에게 통용되는 때 표현이 있어요. 네네. 뭐 잘 때, 일어날 때, 밥 때, 네. 점심 때쯤 보자 이런 네. 얘기하면 다들 알아듣죠.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지켜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음. 가능하면 통상적인 범위의 시간대에 맞춰서 생활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걸 이제 첫 번째 강조 드리고 네. 두 번째 유익한 생활은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뭐 그 슬기 언니. 이렇게 슬기 언니 네. 함부로 안 나오네요. 뭐 입에서 그게 얼굴 보고는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가리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두피 문제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네. 미용을 자제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중요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술을 드셨을 때 어떻게 잘 술독을 풀 건지 뭐 이런 거의 문제. 네.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뭐 안 먹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송년회 한 건 했는데요. 한 건 하셨어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말고 돌리고 뭐. 네, 당약 한 잔 드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또 있고요. 근데 즐거운. 네. 즐거운 생활은 말 그대로 그 즐거운 생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스트레스 해소법을 자기만의 네. 해소법을 한번 찾아라.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외향적으로 가져야 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내성적으로 좀 가져야 될 분들이 있고. 그렇죠. 예. 네. 내성적인 사람들한테 꼭 나가고 레저를 즐겨라. 그렇죠. 그것도 그 사람들 네. 스트레스니까요. 네. 스트레스는. 예, 어차피 조용히 앉아서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자기 시간을 조금 투자해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과 이제 질병 관련되어 있는 사양만 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되게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정말 모자란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뭐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유전병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는데 이게 쉽게 놔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쉽게 접하지 못하거든요. 유전이 어떤 형식으로 짜여지는지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이 정보의 바다 안에 뭐 예를 들면은 목에다 또는 뭐 할아버지 때에서 뭐 이제 한 단계씩 걸러서 뭐 온다 유전은 그렇죠. 진짜 뭐 별의별 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전에 이제 유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정도가 없을 수는 없다. 존재는 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질병적인 것들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참 정말 굉장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더 붙잡고 있다가는 그렇죠. 편집이 지금 어려워. 시간이. 네. 간단하게 지금 탈모로 고민이 많은 어떤 그 가족들과 또 그 직접적인 환자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시면 마무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딱 하나 있어서 네네. 원형 탈모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네. 네. 원형 탈모는 저는 화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화병.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전 세계 뭐 정신과 영역에서도 화병이라는 범주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 우라통이 네, 터진다. 우라통 터진다. 뭐 뚜껑이 열린다. 네. 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네. 그런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질환이 원형 탈모예요. 아. 열린 저는 거죠.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도
분화구다 생각해라. 음. 머리로 솟아오르다가 뿜어 나가서 이제 나무가 뭐 말라 죽은 것처럼 분화구에 불타서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탈모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우라를 잘 풀고 화를 잘 가라앉히고 화를 잘 풀어야 치료가 잘 될 것 같다. 결국엔 이제 뭐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급성 스트레스성의 질환들이 대부분 다 그런 류의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갑자기 기능 장애, 과민성 장증후군, 네네. 네. 불면증, 맞습니다. 뭐 여자분들 생리불순 이런 네.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병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디서 화가 나고 있는지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런지를 잘 생각해서 사시다 보면은 치료도 잘 되고 뭐 병도 네. 잘 안 오고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네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본인의 자기만의 또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좀 즐거운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첨언을 좀 해보자면 저도 되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해소를 또 잘 못하는 편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오늘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 내일도 스트레스는 받을 거다. 그리고 내일 모레도 받을 거고 1년 뒤에도 받을 거고 계속 스트레스는 존재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지? 라고 계속 붙잡고만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뭐 떠나지는 않는다. 어떨 때는 좀 놀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좀 놔버려라. 사실 그게 궁극적인 해결법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좀 자기 마음에 쉼표를 한번 찍어주는 그런 여유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또 뭐 말씀해 주시거나 하실 거 있으실까요? 저는 뭐 아까 상담 받았듯이 그냥 이제 그 바른 생활, 건강 생활, 유익한 생활 이거 한번 세 가지를 좀 지켜가면서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또 상담을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또 한번 모셔가지고 이런 네네. 또 탈모적인 거 말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비만이라든지 네, 비만도 그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 요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나중에 얘기해 보기로 했던 그 부분을 좀 짧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지금에서 보면은 한의학적인 것들이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던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배타적인 시선이 많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방 쪽에서 어떤 여론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주장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팩트가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데 오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거의 뭐 양방에서 의사분이 오신 느낌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합리적인 그런 팩트들을 먼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분명히 한방에서도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될 부분들이 또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젊은 한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굉장히 깨어 또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없으십니까? 한 가지를 보면서 네.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분석적인 도구들 네. 각자 다른 도구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라는 그 대상을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법인 건데 양방이라는 그렇죠. 게 한방이라는 게 그렇고요. 근데 그 너무 자기 방법만 맞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내 방법은 맞고 남은 틀리다. 이거는 그렇죠. 제일 좀 문제 있는 방식이니까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앞으로도 알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양방 과목들 공부를 하고 수업도 듣고 이후에도 공부를 하고 하지만 양방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좋아 우리가 한방 과목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긴 그렇죠. 한계가 있죠. 네. 그 뭐 양방 과목 공부하기도 힘들고 저희도 한방 과목도 공부하기 힘들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네. 아 내가 다 맞는 건 아닐 것 같다. 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저희는 양방 쪽에서도 오시고 또 한방 쪽에서도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점차 보면 양방이 분들이라든가 한방이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를 각자 분야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만나시면 서로 대화가 또 잘 통하시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떤 아까 전에 하나의 사람을 보는데 저는 하나의 산을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서로 다른 길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을 뿐이니까 저 이쪽 길만이 더 편하고 이쪽 길만이 더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같이 또 서로의 길들을 또 한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 뭐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더 심도 깊은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주 모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저희 집도 가깝습니다. 네, 자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네네. 네, 채움과 비움 한의원 문상현 원장님이셨고요. 네, 정말 다음에 또 모셔서 단순히 탈모, 요번엔 탈모였지만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인생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질병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나중에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네.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